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노골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양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헬로 그렇게 했더니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끔은 뭐 그런 자극, 뭐 굉장히 크지 않은 자극도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세 씨 영화 보셨어요? 더 화이트 타이거를 드디어 봤습니다. 화이트 타이거 보셨구나. 왜냐면은 집에 아마존 프라임이 있는데 거기엔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떠셨어요? 네. 옛날에 그 한국에서 방문 온 이 형님 댁에서 깔아놓고 가신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게. 넷플릭스에는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뭐 당장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저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근데 내용을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네네네. 왜냐면 진짜 그 너구리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서 느껴야 돼요. 근데 참 좋아요. 확실하게 좋고,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질 않을게요. 그 인도라는 나라들 알게 됐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인도 영화 몇 개를 봤는데 막 한도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너무 카레가 너무 진한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가고 아주 다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구리님이 좋은 영화 잘 추천했다. 그리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맞습니다. 예. 정말 느끼시면 좋겠어요. 직접 보시면서. 뭐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짜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강추예요, 강추. 여름에 지금 양희님이 지금 사운드 오브 프리덤 뭐 그거랑 네. 오펜하이머 그거랑 지금 뭐 제가 뭐 더 화이트 타이거 이렇게까지 추천해 드렸는데 무더울 때 극장이나 뭐 집안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다른 세상을 좀 화면으로 접하는 거 약간 좀 책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아무튼 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의 여유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잼버리 대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태풍 카누인가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또 아직 잘 진행되고 있다. 뭐 폐영식까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양님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원래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할 예정이었대요. 폴란드가 요번이 24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5차 잼버리 그 대회를 폴란드에서 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이 개영식이라고 그러고 폐영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폐영식에서 이제 이 대통령 이름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잘 치렀다면 어떻게 잘 치렀는지 그런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 깃발을 이어받는 그런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얼마 안 나고 원래가 9일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9일이죠. 한국 날 그러니까 여기 아침이고 12일 날 예정이 돼 있던, 그러니까 폐영식이 예정이 돼 있고 그때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캔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가서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는 단순히 요번에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것 말고도 지금 한국하고는 무기 공급 때문에 방산 기업인들하고 계속해서 많은 거래를 해왔고, 요번에도 많은 기업인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기로 돼 있었대네요. 근데 그것마저 다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엉망이고 망쳤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참 너무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이거 왜 잼버리 대회 말고 좀 다른 뉴스가 없을까라고 이렇게 막 봤는데 계속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이것보다 그러니까 더 한마디로 자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지금 망치고 있어서. 근데다가 이 뻔뻔한 이 정부는 끝까지 이게 전 정부 탓이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걸로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이 대회를 유치를 했고 모든 진행을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다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결국 민주당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이 잼버리 유치가 박근혜 정부 때 유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5년 동안 이제 조금씩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은 어떤 대회든 닥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문재인 정부 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몇 년 전에. 지금 1년 그렇죠. 6개월이 지금 지난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여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잘못했다면 그거를 시정하고 문제를 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여성가족부를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없애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론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 그 장관을 그분이 김현숙이라고 하던가요? 그 장관을 네, 네. 예, 임명해 놨는데 그 장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여가부를 없앨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기 그 장관으로 지명된 게 여가부를 없애기 위한 그 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임명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어요. 그거는 뭐 좀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없어질 부서의 장관의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고 행안부 장관이며 뭐 또 여가부며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그 관련 부서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저는 전라도도 그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책임은 뭐냐면 그러니까 두려워서 목소리를 못 낸 거잖아요. 충분히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무시를 당했대요. 그러면 저는 여론을 부추기든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수면 위로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문제 계속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문제점이 그거야. 윤석열 대통령, 이 윤정부가 분명히 사고는 계속 칠 거라고 알아요. 또 다음에 무슨 사고를 치지? 무슨 사고를 치지? 근데 그 사고를 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칠 건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나오면 보면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게 보여요.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 선에서. 근데 위에까지 힘 있는 사람한테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얼마나 더 큰 무서운 사고가 터질지 정말 너무 우리가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또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 계속 이렇게 사고 쳐봐 그러면 뭐 총선에 우리한테 유리하지 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가의 위신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요번에 그 스카우트 잼버리 해외 반응은 좀 어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BBC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네이버에 뭐
해슈라는 분이 이렇게 몇 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BBC에서는 미리 떠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네. 단순히 더위뿐만이 아니라 시설, 그리고 음식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 좋고 가장 문제가 화장실 위생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간 사람들에 비해서 그 너무나 적은 그 숫자가 준비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너무 그러니까 미국에 저희 아들들이 다 스카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캠프에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그러면서 가본 적이 많이 있어요. 네. 대부분 많은 경우가 산이고 그늘이 있고 그 굉장히 위생이나 그다음에 안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어 그 유지를 해요. 그 캠프장을. 근데 음,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의 그 새만금이라는 데가 거기는 뭐 그늘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상황에 웬간해서는 이 어린 학생들이 스카웃인 학생들이 그런데 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 또 이 CNN에서 또 나온 기사에는 뭐 어떤 제보자가 자신의 아들이 텐트, 이불, 기타 기본 장비가 없어서 행사 내내 땅바닥에서 지냈다고 말했대요. 음,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런 불편과 혼란을 겪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을 지불했냐고 굉장히 붕괴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스페인 국적의 제보자는 딸이 잼버리 행사에 참여했는데 완전히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그 상태 그대로 음식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지냈다고 또 했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뭐 냉장고 트럭하고 뭐 에어컨 버스 시설 이런 거 배차라고 막 지시를 했는데 이미 굉장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화기 있잖아요. 자기 네. 부모들한테 다 연락을 상태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 엄마들은 붕괴하는 거예요. 음, 제가 이 뉴저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간 그 재미 동포 중에 한 분이 아마 자녀를 요번에 대회 보냈나 봐요. 하면서 그 기사에 나온 거 잠깐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소송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하게 될 경우 참여하겠다 하면서 음, 엄청난 거액의 소송을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음, 정부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몇 개 더 봤는데 스카이 뉴스는 영국의 인터넷 방송인가 봐요. 네. 거기에 나온 게 뭐 그 제보자가 그러니까 구급차는 여러 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구급차가 있는데도 사람들을 그렇게 그 온열환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제대로 그 구급차에서 그 치료를 받기 안 해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뭐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작은 물병 하나에 의지해서 더위를 견디고, 그리고 1시간마다 최소 보통 아이들은 한 1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그 물병도 충분히 그러니까 주지 않았고 물병도 새고 있고 또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한 10분 거리를 가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 음, 거예요. 이게 스카이 뉴스라는 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음, 레드핏이라고 알죠? 이 미국에서 아, 아이들이 그렇죠, 많이 예. 하는 체링 그런 SNS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완전히 비웃는 그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정치인이 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더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아이들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와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거예요. 아, 정말 맞아요. 이건 정말 저도 들은 얘기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비웃느라고 아이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초능력을 배우러 간 건가요? 그래서 한국은 왜 음, 학교에서 초능력을 가르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비웃고 또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8월에 어떤 그늘도 없는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을 때 준비 단계에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왜 안 그랬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무사히 끝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올림픽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전 정부가 다 유치해놨고 하지만 그건 국가적인 행사니까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준비도 철저히 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여기 나온 저기 말 중에 하나가 이 행사가 5년도 안 지났는데 아쉽다고. 어쩜 음, 이렇게 다르냐고. 음.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 비판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비판을 왜 다 망치고 난 지금 하냐고요. 처음부터 하지. 아, 왜 이렇게 그렇죠. 네. 철저히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이 준비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네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쳐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와서는 핑계거리만 대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가장 큰 처음에 문제가 시작된 게 개영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것 때문에 그게 아이들이 그 소지품 검사하느라고 2시간씩을 그 대학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대요. 오, 그거를 나는 그게 좀, 뭐 내가 용서하고 안 할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그 부모라면 난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음. 아니, 누가 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왜 와, 자기가 뭔데? 그걸 왜 소부지품 검사를 왜 했을까요? 사람들은 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이게 그냥 지금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통 터지고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4만 명의 맞아요. 젊은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올 때 다 옛날과는 달리 좋은 선입견 가지고 왔잖아요. 다. 야, 한국 가면 막 기대도 되고 요거를 잘 했으면은 굉장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큰 기회인데 그거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마이너스 이걸 생각해야 된다. 난 자영업자로서 이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엄청나게 얻을 저, 것을 잃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긴 그런 사태. 네, 오늘 아침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 BTS가 이번에 그 케이팝 축제에 참여를 해서 이 잼버리 대회를 케이팝 축제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음, BTS가 참여를 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근데 군대는 2명밖에 안 가 있거든요. 국방부를 음,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6명, 7명이니까 나머지 5명은요? 도대체. 아, 그리고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부터 뉴진스라는 그룹은 딴 스케줄 다 이렇게 바꿔서 이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굉장히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뉴진스도 뭐 BTS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걸그룹. 네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니까 지금 BTS를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 그랬더니 어떤 그 분이 나와셔서 했던 말이 여기 저 북한의 그 모란봉 그 극단인가요? 이게 네. 그 BTS가 그런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왜 그 북한처럼 이 윤석열 정부는 진짜 종북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북한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인가요? 그 사람도 오면서, 굉장히, 뭐, 빨갱이 방송? 뭐, 이런 얘기 언급한 것 같은데, 좀, 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선 씨, 미국 소식도 잠깐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 소식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스페셜 카운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그 뒤로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뭐 공화당의 가장 유명한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장외 집회를 여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 이 기소 중인데 여기다 대고 막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너를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이 법정에 있어서 뭐 협박이잖아요. 굉장히 아, 큰 예. 문제가 되죠. 뭐 본인은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는 협박. 그야말로 검사를 겁박하는 거지, 이 피고인이.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원이 금요일 날 프로텍티브 오더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라든가 피고인이 서로 장외에서 협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공방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두 번째 소식은 요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레퍼런덤 Issue 1.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법안이냐면 주 헌법, 스테이트 컨스티튜션을 바꿀 때 60% 이상의 득표를 해야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주 헌법이 바뀌기 굉장히 힘들게 하자라는 것이 공화당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낙태 법안이 지금 보수적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다 낙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 초이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 헌법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굉장히 어렵게 그 기준을 높게 만든 거예요. 60% 이상 보트를 받아야만 법이 바뀐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 그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투표에서는 57% 과반수 이상이 이 법안을 반대했어요. 법안에 반대해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 헌법을 못 바꾸게 하는 이 의도가 무산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할 때, 특히 이 공화당이 우세한 이런 오하이오 같은 지역에서 하나의 공화당의 힘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그 민주당이 자기를 마녀 사냥한다,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 2024년에 되면 끝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실질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들이 분명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나고 할 때는 이 공화당 내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도 다른 공화당원과는 달리 다른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린지 그램이라든가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민주당이 지금 뭐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하지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분명하게 이게 트럼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건 분명하게 이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기를 든 거고, 좋게 얘기하면 정도를 걷는 거죠.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는. 범법을 한 사람이 대통령 또 되면 되나, 분명한 건데. 크리스틴 전 뉴저지 주지사 있죠? 우리 양희님도 뉴저지 주민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트럼프의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그 2016년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분명히. 자, 게다가 이렇게 공화당 우세 지역인 이런 위스콘신이라든가 오하이오주라든가 아이오와주라든가 이런 데서 공화당의 그 극단적인 흐름들이 약간 꺾이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바로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양희님이 안타깝게도 지난 토요일 날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정치계의 가장 큰 소식인데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다치진 않으셨어요. 토요일 날 그랬다는데. 좀 다치긴 다쳤는데 지금 웃느라고 지금 얼굴이 아파요. 그 정도예요. 제가 지금 그 빨간불에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이렇게 트럭 드라이버가 이렇게 백미러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쓰고 와서 박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제 차에 저희 언니랑 저희 또 친구 어머니가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신 분이 계셨거든요. 뒷좌석에. 너무 아이고.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뭐 뼈가 부러지거나 바로 911 불렀고 뭐 저기 앰뷸런스가 2대가 와서 저희 셋 다 이제 응급실로 다 가고 차도 그 경찰서에서 저희 차랑 그 트럭이랑 다 토해 갔어요. 그 근데 너무 트럭이 그래도 좀 정지하려고 속도를 많이 줄이긴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트럭 드라이버가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의식을 잃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럭 드라이버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 안 잡혔다 뭐 이렇게 맨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 리포트를 보니까 롱 드라이브를 해서 아마 얘 커머셜 트럭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자기가 잠드는 것 아, 같다고 조금, 세상에 그랬구나. 진짜 그러면 여기서 그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한번 사고를 당한 우리 양이님의 차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 아우, 아픈. 굉장히 많이, 어, 어유, 완전히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차가 차 산지 이제 2달 좀 넘은 차예요. 음, 아유. 음. 그럼 이거 그게 너무 전파인가요, 그럼? 안타깝고 터럴 러스로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될 찬스가 많은데 아직 인스펙션을 안 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유, 이 근데 제가 정도면은 리페어할 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 되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 정도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가 아무도 뼈도 안 부러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나마 되게 감사해야 될 네. 일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100%그 트럭 운전사 잘못 아닙니까? 졸고, 100%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가는 방향 반대 방향에 빨간불이니까 반대 방향에도 차가 서 있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거기에 어떤 흑인 부부가 계셨는데 너무 나이스하신 분이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그 경찰이 와서 리포트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저희 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잘못 하나도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트니스를 해주셨구나. 그거 사람들 네. 잘 안 하는데 근데 귀찮으니까. 저 같은 맞, 경우도 그때 경황이 없고 거의 막 나중에 긴장이 풀리니까 막 잠이 오고 그래서 트럭을 봤는데 트럭 색깔이 약간 오렌지 색깔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 그분이 너무 얘기를 잘해줬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연락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저는 요번에 이 사고를 통해서 뉴저지의 오로 인슈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 예, 보험 거예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네. 어떻게 이게, 되나요? 예. 미국에서 이제 여러 주가 이런 no fault 인슈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뉴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fault 인슈런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잘못은 누가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뭐 메디칼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못 나가서 발생하는 그런 돈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외에도 그다음 메디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음. 내 보험에서 예를 들어 렌탈카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차가 데미지가 난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 드라이버한테 거기 보험에다가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한대요. 아, 자사 보험이 그거를 지불하게 되면 잘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거 나 보험료 혹시 올라가냐? 그랬더니 커스터머 서비스 그분이 얘기해 줄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다른 분한테 다른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폴트인 사람의 인슈런스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고가 안 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요. 어, 음, 그 억울하네.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잘못을 한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게. 경우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아비어스하게 상대방 잘못이었지만 어쩔 경우는 누구 잘못인지 모를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예. 약간 애매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소송 들어가고 서로 싸우느라고 제대로 환자들이 치료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글쎄, 들어요. 예, 만약에 무조건 나쁜 보험만 건 많이 안 아니겠죠. 들어가고. 예, 장단점이 네, 있는 제도겠죠. 뉴저지면 그 뉴저지의 실정에 맞게 한 거라고 일단은 믿어지는데, 여하튼, 네, 왜냐면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그 후유증이 있으니까. 금방은 괜찮은 것 같아도 좀 예의주시해서, 나중에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네. 아, 요번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보험료 너무 비싸다고 많이 불평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싼 보험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아주 그 돈 얼마 아끼려고 커버리지를 줄이는 거는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아유, 여하튼, 그 수습 잘 하시고, 하여튼 건강 예의주시하고 잘 회복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좋은 이야기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